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저교를 등록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저교는 0번부터 99번까지 저교를 조회 및 저교 수정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9개 저교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등록된 저교를 입력하는 방법은 85페이지에 저장된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86페이지에 내장된 저교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된 저교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저교와 관련되는 등록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확인되는 내용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출금전표 513번 접대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세무라고 조회를 하게 되면 세무가 들어가 있는 거래처가 다 조회가 되죠. 확인. 그 다음에 저교는 어떻게 됩니까?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 저교 내용이 나오죠. 저교 수정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1번부터 12번까지 쭉 거래처가 저교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등록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99번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보이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저교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저교와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저교를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가 있고, 사용하실 때에는 이 코드 번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저교 일반 경조사비라고 되어 있죠. 6번 저교 사용해서 20만 원 뭐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교는 등록된 저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질적으로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일날 외상매출금, 자, 입금전표로 외상매출금 미란실업 해서 찾아서 등록을 합니다. 거래처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해서 1번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사용하실 수도 있고 15일날 입금전표, 제가 지금 엔트로 누르면 현상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복사돼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준 거래처를 찾아보시면 연준상사 나오고요. 자, 저교를 수정해서 외상매출금, 예금, 입금 뭐 이렇게 수정 저교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전표가 대체 전표다라고 하면 입금이 됐고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 신한이라고 조회를 하면 신한은행에 대한 계좌번호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뒤에 111번으로 된 계좌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외상매출금 입금으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하단 부분에 붕괴가 나오죠. 대체전표라는 멘트가 뜹니다. 자, 10번 10일날 입금전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입금전표라는 멘트가 뜨고요. 출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출금전표라는 멘트가 뜨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표는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저교는 고정 저교를 통해서 등록된 저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교 수정을 통해서 추가로 저교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6페이지에 저교 입력 시 주의사항에서 있습니다. 저교 내용 중에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 개인소득세 세무조정과 연결되는 저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고정 저교의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수정 저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교 코드가 0으로 인식돼서 결산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정강의 및 저교 등록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뭡니까? 출금전표입니다. 출금전표고 접대비로 지출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 일반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카드 등 사용 일반 접대비. 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일반 접대비입니다. 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제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접대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경조사비, 일반 경조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일반 경조사비도 20만 원까지 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이 되고요. 20만 원 초과되면 접대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15만 원 나갔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고정 적요를 사용을 안 하고 동일한 명칭으로 입력은 했지만 코드 번호를 사용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법인 조정에서 접대비 부분을 한번 개정과목 및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접대비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기를 누르면 제조 관련되는 85만 원 중에 65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 미사용분으로 직부인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이 문제로 바로 직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6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과 15만 원이 직부인됩니다. 20만 원은 1월 5일 날 513번에 20만 원, 요거는 이제 인정이 된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6번 적요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일반 경조사비 6번 적요를 제가 다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입력한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숫자가 5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에서 신용카드 1번 사용 접대비로 1번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다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50만 원이 정상적인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요 적요 부분에 있어서 코드 번호를 사용하는 부분은 고정 적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고정 적요를 사용해야 될 때는 고정 적요를 사용해야 우리 부가가치세나 결산이나 원천 신고 또는 법인 세무조정 쪽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잘못 이해를 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5번 접대비에서 9번에 일반 문화예술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 또는 7번에 신용카드 사용 예술 접대비 나옵니다. 7번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접대비 쪽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300만 원이 반영이 되면서 접대비 조정면에서 가표로 가게 되면 문화접대비 30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 과정이 초급 사무원 교육과 관련되는 기초 사용자 관련되는 교육이지만 이런 법인 조정과 연결되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원천 또는 법인 조정, 세무 조정 쪽으로 같이 연계되는 과정들을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적요와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